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준석 씨가 당대표 당선된 후 언론에선 온통 이준석 대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이번엔 글씨체도 화제, 민경욱 참 명필이다 조롱, 이게 무려 댓글이 10,000개 가까이 달릴 정도였는데요.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준석 대표의 글을 두고 민경욱 씨가 저격을 한 게 또 이슈가 된 거죠. 그런데 시작 부분을 보면 자전거 출근부터 손글씨체까지 신임 당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화제다 이러고 있는데, 언론에서 화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 그냥 그렇게 보도를 안 하면 이렇게까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2분 거리를 따릉이 타고 출근한 거에 대해서 언론이 또 열심히 보도를 하니까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그걸 또 언론은 받아쓰고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민경욱 씨가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글을 보며 주어와 수어의 관계가 호응하지 않아 어색하고 글씨체는 알아보기 어렵다라며 저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앞선 문장이 어색하긴 했죠. 대한민국을 주어로 쓴 어법은 외국을 방문한 대통령쯤이 쓰는 어법이고, 그렇기에 지금 이준석 씨는 본인이 대통령이라도 된 것으로 아는 모양이다 라고 저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겼죠. 미리 준비와 연습도 해야 되는데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즉흥적인 30대 젊은이의 가벼운 언행을 보인다면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실수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건 당의 회복에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저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틀린 말들은 아니죠. 방송에 토론을 하면서 이런저런 소신을 밝히는 것과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무게감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민경욱 씨는 이준석 대표의 글씨체까지 조롱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시민들도 이준석 자전거의 글씨체에 왜 세계 신뢰도 꼴찌인지 알겠다, 글씨 진짜 못 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글씨체 가지고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 또한 글씨를 잘 못 쓰는 편이기도 하고, 글씨체가 예쁘든 안 예쁘든 그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행동,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하거나 칭찬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민경욱 너나 잘해라, 이 한심한 작자야,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도 많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언론에선 이렇게 계속해서 이준석 저격한 민경욱 글씨 왜 이래, 대통령인 줄,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글씨체가 왜 저러냐 라는 반응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씨체보다는 말과 행동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민경욱이 저렇게 계속해서 날뛰고 있는데 국민들 정신건강 권리도 좀 고려해달라,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경욱 씨는 일베에서 완전히 찬양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일베는 굉장히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부의 갈등도 어마어마한데요. 아무튼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소식들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해서 검찰 의뢰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수사 의뢰나 고발 등의 형태로 조사를 요청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라고 하죠. 지금 국민의힘 측 입장은 이럽니다. 감사원의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가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절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은 바가 있죠. 이후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는 하는데,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최근 김용민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한마디로 감사원 감사 운운하면서 꼼수를 부리다가 국민들에게 등 떠밀려서 며칠 전에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정보 제공 동의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꼼수에 꼼수를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건데, 2020년 12월 기준 국민의힘은 102명 중 절반가량인 43명이 다주택자고 24.5%인 25명이 소위 강남 3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36.3%인 37명, 게다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은 무려 전체 의원의 86%인 88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즉 이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감사원 의뢰라는 속이 뻔한 쇼를 하면서까지 부동산 전수조사를 미루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여기에 최민희 의원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실 정치는 방송토론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주제로 방송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송토론이야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무방하지만 현실 정치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도
단순히 현실 정치 수준이 아니라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는 훨씬 그 차이를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핵심은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17일까지 제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라는 거고요. 권익위 조사와 검찰 의뢰, 이건 두 손에 든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과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하던 옹호를 하던 그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에 네티즌들 또한 왜 자꾸 미루고 물타기 하냐, 같은 조건으로 권익위 조사 받으면 될 일을 감사원 찾다가 안 되니까 본인들 편인 검찰에 토스한다? 이건 너무 속보인 거 아니냐? 헛소리 그만하고 정보 제공 동의서나 제출해라. 나이만 어리지 하는 짓은 기존 꼰대 아지랑 다를 게 없다. 이런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벌써부터 저렇게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또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 저항 이미지 말고 국정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씨의 반부패라는 그 이미지가 자체 발광이냐 반사체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져가려고 하는 공정, 상식, 정의, 이 모든 것들이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엄프를 하면서 생겨난 반사이익이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회, 경제, 외교, 안보 등등 보여준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검찰주의자로서 남들 탈탈 털면서 그러면서 본인 이미지를 그렇게 구축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엄프하면서 단독까지 내면서 공부하고 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변인은 윤석열의 모든 선택지가 열려있지만 민주당은 안 가는 건 100%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안 가는 거 100% 아니 1000%라는 건 누가 봐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여러가지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원보이스 한 목소리만 나올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측 이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인용하는 보도를 언론에서도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 또한 윤석열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뒤에 숨어서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 정도 얘기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그냥 조선일보, 동아일보 출신을 대변인 임명하면서 어떻게든 전면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등장할 일은 100% 없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1000%, 10,000%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시민들 또한 무슨 헛소리냐, 온다고 받아주냐, 이런 정치검사를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는 국민이 진짜 많다면 정말 암울하다. 윤석열은 수갑차고 깜빵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선 끝까지 못 간다, 조국의 10분의 1만 검증해도 바람등 풍선이다, 터질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변인은 윤석열 씨는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말하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튼 네티즌들은 이렇게 빨리 등판해서 검증이나 받아라, 검증 두려워서 간보고 있는 거 아니냐, 선거 임박해서 등장해가지고 제대로 검증받는 걸 어떻게든 피해가려는 수작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태경 씨 또한 대선 출마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법무부 폐지하고 검찰총장 직선제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누구든 대선에 나오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명분만으로 저렇게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지 아직까지도 납득이 안 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을 나온다는 사람이라면 이거에 몇 배 되는 그런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장했듯이 10분의 1만이라도 받으면 과연 지금 저렇게 앞에 보셨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사할 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